또 유독 사실 전 세계 고용시장이 다 탄탄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안 좋은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뭐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예, 오늘 주라시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도 요즘 뭐 당면한 거는 이제 중국의 당대회인데요. 16일 날 소위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대관식 이런 표현이 그렇죠. 결국 뭐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큰 변화입니다. 중국 경제는 좀 돌파구가 있을지 부양을 하면서 아니면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주식시장의 짐인가요? 아니면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당분간은 돌파구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사실 뭐 저도 이제 중국을 뭐 중장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사실 중국 펀드에 가입을 하고 해서 그렇지만 최근에 손실 자체도 사실 많은데 색깔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 자체하고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공동부유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아젠다를 사실은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제 구조라든지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많이들 아시면 공동부유라는 게 이제 분배 중심의 어떤 정책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분배를 해서 이제 소득도 늘리고 내수를 키워한다라는 원래 부분에서. 사회주의 분배 유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장력,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분배라는 게 지금의 중국의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잘 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뭔가를 좀 뺏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밑을 주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대다수의 어떤 지금 플랫폼 기업,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규제에 놓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또 정부에 계속 컨트롤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뭔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중국의 어떤 성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우려를 사실은 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사실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또 그것이 상당 부분 또 성과도 얻었고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과연 중국가 정부 주도로 가는 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또 그 정부 주도라는 게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저희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모형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든 거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끝판왕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성장을 하라라는 부분 자체, 그게 자율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계속 훼손된다라고 보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부분, 그동안은 사실은 저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갖고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고부가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계속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이전과는 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이념적에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하나 이제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최악의 경우 5년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제로 코로나는 이제 3년이 끝나면 이제 조금 완화될 걸로들 많이들 보고 있는데. 완화인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백신 접종률도 워낙 좀 물백신을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맞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효과가 사실은 아직 제한적인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이제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워낙 노년층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에서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풀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망자 수. 과연 이것을 시진핑이라든지 중국 지도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당장 이게 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겨울철에는 결국 풀기가 어려울 거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년 3월이 이제 전인대회가 있으니까 전인대나 끝나고나 사실은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좀 느슨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면 예. 그동안은 중국 경기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 이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이것도 사실 유럽과 비슷하게 겨울을 좀 지나야 중국도 뭔가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문제군요. 네. 근데 중국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은 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뭐 글로벌 추세와 역행해서 뭐 금리도 내리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양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돈은 많이 풀었습니다. 네. 많이 풀었는데 사실 푼 거 자체가 결국 활성화되려고 하면 결국 코로나 정책하고 맞물린다는 그리고 생각인데요. 이제 소비 이런 게 좀 살아야 네, 사람이 되는데. 돌아다녀야 뭔가 소비를 네.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체적으로 돈이 원활하게 도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일단은 안 도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공동부유를 하면서 이제 뭐 빅테크 규제도 많이 했지만 또 하나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에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철저히 막고 있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결국 회복을 못하고 있는 어느 상황들이고. 경제나 뭐 우리도 그렇지 부동산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예, 중국 네. 같은 경우는 한 GDP 대비 한 20%에서 25% 네.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큰 비중인데 그쪽에서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유독 사실 전 세계 고용시장이 다 탄탄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안 좋은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 8월 달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 자체가 상당 부분 뭐 내수를 부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중국의 내수의 어떤 회복 이 부분을 사실은 기대하기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네. 뭐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수출 뭐 규제도 사실은 하고 해서 경제 자체는 더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면 중국 경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들을 내부적인 보고 있고. 요인들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약간 그 사회주의의 그 정부 정책에 관한 것들이죠. 그렇죠? 공동부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소비 활성화가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은 이제 대외적인 요인인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네. 중국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떤 패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제가 중국의 정부의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여하튼 자생의 길을 갖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제 시간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 전에 뭐 1대1로나 이래서 확 한번 펼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네. 용이치 않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하튼 미국이 다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의존할 수 있는 방향은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고요.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계속 좀 승인을 해줘야 승인을 되고. 해줘야 되고 하는 네. 이러한 어떤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시간은 걸리기는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이거 이외에는 사실 뚜렷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그 일부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앞서 뭐 드론이라든지 네. 뭐 자율과 관련된 또 이러한 AI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조금 뭐 앞서가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역시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이 뭐 성장을 약간 포기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갖고 좀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 뭐 지금 미국 입장은 뭐 러시아 사태에서도 보듯이 항상 그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네. 그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이는 듯한 전략을 계속 피고 있는 부분들이고. 투키티드 삼정 아닙니까? 그죠? 올라오면 이 인자는 밟아야 된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먹거리인 상황들이고 네. 또 미래의 어떤 산업을 결국은 좌우지우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패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분명히 없을 거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견제 자체라는 거는 뭐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것이 완전히 시장이 성숙되기 이전까지는 결국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이 가야 될 길은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자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